아니라 우리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구미의 다양한 항일 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서 나눠드린 프로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집필 보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필 보고 경운대학교 김일수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유수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싶었고 지원해 주신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신 그런 덕분입니다. 장선 구미시장님 또 구미시 의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구미 시민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본 건 구미 살면서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반갑고 이어지기 기대하면서 구미동맹공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화면에 일어나라 선사나 일어나라가 원래 자료에는 일어나 진짜 기하라 선사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동아일보 2025년 5월 12일자에 신문 제목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선상 통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통탄생을 했을까?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문화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곧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식민지가 되고도 15년이 흘렀으면 또 20년이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역사적 과제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순간에 구미 시민들에게 던진 메시지 일어나라 선사. 두 번째는 그로부터 1년 뒤 조선일보 1926년 11월 28일자에 조목탁이라는 이름으로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구미 청년 재구미에 어서 이어가라. 여기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독립입니다. 이 독립을 일깨우고자 당시에 선조들이 목소리를 신문을 통해서 내었던 것이죠. 오늘 발표 순서는 내용, 진행, 편찬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자면 앞서 사업 소개는 이미 말씀드렸기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 가운데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7년이라고 하는 긴 광복과 해방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지역의 독립운동이 편찬되는 됐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고 늦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아마 추진 대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구미 지역의 독립운동이 황산의 선생이라든가 박유광 선생이라든가 장균호 의사 등등 해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 지역의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모습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을까? 전체 상에 관해서는 여전히 뭐랄까 미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 독립운동사 받는 의미는 구미라고 하는 현재의 지역, 구미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키워드가 되어서 이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구미 지역과 관계된 인근 지역, 나아가서는 만주, 러시아, 일본 등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한 권의 책 속에 담고자 했던, 그래서 구미 지역의 구미의 독립운동의 전체 상을 복원하고 정립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진입 과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 사이에 두 차례의 자문위원, 또 연구진들의 현장 회의, 현장 조사, 집필, 교정,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죄송스럽게 말하면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의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예상할 때는 한 300쪽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책이 나오게 됐을 때의 분량은 한 500쪽 가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독립운동의 객관적 사실들이 자료 속에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반증한 것이겠죠. 저희들이 또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 기준을 좀 정립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을 할 때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경우를 만들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집필을 할 때 일관성, 체계성, 통일성, 대중성 그런 기준 원칙에 따라서 집필 원칙을 만들고 현재 국민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렇죠. 책에 나오면 검은 거는 글자, 흰 것은 책의 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읽고 쓰시려면 도판, 그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 이미지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책에 수록을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한문은 대체로는 갈로 속에 넣어서 한글로만 이렇게 해서 보다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맨 처음에 목표했던 것,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책, 여기까지는 나아가는 데는 좀 위협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포착할 수 있는 자료, 현재 저희들이 포착할 수 있는 자료는 놓치지 않고 안 하려고 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 책을 편찬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북미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술된 책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 그대로 북미 독립운동과 관련 최고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발굴이라고 하는 것, 혹은 발견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수집한 자료들을 쭉 분석하면서 이 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들은 결국 목차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체 8개의 장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론, 1장은 총론, 2장은 일제강점기의 구미 지역과 사회, 구미가 어떤 사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가. 그 다음 세 번째는 한말 주권 수호와 계몽운동, 네 번째, 4장에는 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과 삼일운동, 5장은 192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6장은 1930-4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7장은 구미 독립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부록은 인명, 사건, 단체, 사적지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되, 그게 아마 지금 오늘 앞에서 데스크에서 나누어드린 책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책 중에 워크북처럼 아주 간편하게 구미 독립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로 저희들이 부록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책이 이제 나왔을 때 표지의 모습입니다. 표지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중간에 태극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태극기의 의미는 바로 독립을 지향하는 구미인들의 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일어나라 선사나 구미제군이여 모여서 깨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표지에 담고,
그 다음에 표지 아래쪽에는 장진영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쟁, 그 당시 신문 기사 실린 사진 밑에 배경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책들은 마지막에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군의 독립운동가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5분의 이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날개 쪽에 왼쪽 날개편에 있는 것은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대구 형무소. 독립운동을 해서 고초를 겪는다면 아무래도 구미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구 형무소에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전개되었던 구민의 독립운동, 러시아 신문입니다. 러시아 신문에 보도된 구민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부착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고, 위쪽에 오른쪽에 날개는 발간사의 의미들, 발간의 의미를 주역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2장의 첫 페이지가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고, 또 3장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4장 또 이런 모습이고, 5장, 6장, 10장, 그 다음에 부록,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책을 견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편집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보고서인데 완전히 그 책자 형태로 이제 만들었고, 좀 다소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자면 교보문고에 가서 저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책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책들의 디자인과 비교해서 비틀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예를 좀 쓴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구미 지역과 사회, 이제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네 번째 있는 이 구미 지역은 낙동강유역의 선산권에 속하고 토양은 양토에 속해 여러 가지 작물이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었고, 경부철도의 교통은 곡물의 상품 생산 확대를 촉진시키고, 구미 주변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전에 구미의 역사, 선산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1, 2층 전투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이 개국되었을 때 성리학의 질서가 이루어질 때 야왕 별채선생, 그래서 어느 이중환이라고 하는 분의 평지 속에는 이 선산을 인재의 꽃집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 이 선산 구미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토양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한말 구미의 주구수와 대공운동의 내용들은 동학 농민 전쟁, 그 다음에 의병 전쟁, 그 다음에 대공운동, 이런 내용들로 목차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쪽도 선산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학맥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지요. 이 성리학적 입장인들이 우리가 처한 민족적인 위치에 따라서 또 그들의 독립운동의 양상들도 이렇게 변화 운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대몽운동으로 전해하는, 또 성리학적 관점이 또 의병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아마 3.1운동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구미 지역에서 나온 편찬이라고 할까요? 전체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이게 아마 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미 지역에서 6차례 3.1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위치, 그 다음 인원, 참여인원이 적게 보면 1294명에서 많이 보면 1314명까지, 또 심지어는 2000명까지 추측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만세 독립 시위가 전개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유일계통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바로 독립청운운동, 그러니까 파리 장서운동. 그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능학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인데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인데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북미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해할 때 어찌 보면 처음으로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자료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사실은 또 기왕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이제 새롭게 종용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가 되면 청년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가름을 하게 되거든요. 구미 지역에서도 선산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단체가 등장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선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올 때쯤 되면 부산구락구라고 하는 청년 그 다음에 사상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청년운동의 성격이 상당히 변화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박상희 선생이라든가 김수호 선생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신진 운동가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1927년, 28년에 가면 선산 지역의 모든 청년회를 통일시켜서 선산 청년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확대 발전이 되고 이 선산 청년동맹은 그 뒤에 저 밑에 있는 노동운동단체인 선산 노동맹 등 이런 단체와 다 연합해서 신간의 선산지혜를 설립한 그런 얘기가 되고 신간의 선산지혜가 무슨 의미를 집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면 신간의 선산지혜는 신간의 사회운동, 대중운동을 지도하는 최고의 전략기관이라고 보십니다. 신간의 선산지혜의 주요 간부들은 1920년대 후반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사회운동가들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단체 활동, 이 지역은 경북 중서부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10차례 나왔는데 이 구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근 지역과 연결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딜까? 바로 여기 있는 외관, 성주, 칠곡, 그 다음에 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을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낙동강 중류 지역의 그 인근한 지역들과 연계한 그런 활동들을 벌이게 되죠. 근데 왜 이 기자단체 활동이 중요한가 하면요. 당시에 이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청자는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운동가들이 언론 기자가 되고 언론 기자가 되어서 조선적인 것을 기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선이 처해 있는 현실, 그걸 신문기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첨단의 선전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단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로 박상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 26년 순종왕제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망국식 이렇게 망국식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신간의 운동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구미 바깥에서는 장기구 선생의 대구 지역 사회운동과 신간의 운동 또 진호연맹이라고 하는 무주무주의 운동 그게 아마 구미 지역에는 육홍균 선생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다음 기업단 운동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의 사건인데 이런 운동들과 구미 지역의 독립운동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지영 목사의 조선에는 대구 지역 등등하는 사건들이 운동들이 전개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로 망명을 떠났던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운동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신부수립과 활동 또 성산혁연의 성안도 망명운동가 또 그중에 독립운동 남만주 서울원중수 후원 활동 중국 북경지역 독립운동가 장명상의 의역단 만주 독립운동 단체 인통일부와 박기광 선생의 중국 동북지역 특공대
이 특징이 뭘까요? 이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공화주의, 하나는 또 하나는 독립정책.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공화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적으로 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오늘날 대한민국 현재 정부의 우리나라의 법통성을 인정한다는 게 그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데 바로 이 구미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역사에서 복벽주의, 그러니까 왕을 다시 이렇게 군주로 모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넘어서서 모든 인민이 법적 권리를 갖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 공화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독립운동 노선에서 실력 양승론, 또 외교 독립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있을 때 구미 지역에 계신 구미 지역 출신으로서 해외에 망명 가셨던 분들의 독립 노선은 독립전쟁 노선, 그러니까 무장 독립투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계상 조금만 이제 촉구를 내면 30년대, 40년대 국내 독립운동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농민운동인데요. 33년 6월 선산 해평 농민 수십 명이 군태비 장례를 위해서 나왔던 농해 지도원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농업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연결해서 해평 수리조합 반대 운동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언론 활동도 전개되고 그런 이제 운동이 구미에서 벌어진과 동시에 구미 밖에서는 장병욱 선생의 활동, 또 장호강 선생의 진주에서의 활동, 강몽국 선생의 대구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금태복 선생의 대구 사범학교에서의 비밀교사 운동, 그 다음에 1944년 조선 건국동맹 경북조직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부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전식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본문에 수록된 각종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등장한 인명은 전체 약 350여 명. 그 다음에 사건 및 단체는 약 182억 건 정도고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표는 숨겨서 그림을 184개 되어 있고 기사, 신문 잡지가 한 358건 정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미 독립운동사 발간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으면 송구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독립운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 독립운동의 전체 사업을 복원하고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름 없이 묘비만 남기고 한 선전들도 저희들이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동학, 의명, 경운동에서부터 강복 직전, 조선 건국공유까지 총 만나에서 서술을 하고 있고 또 시대별로 근대 초기 계몽운동 일제강점기 또 지역별로도 구미, 국내,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을 그대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발굴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줄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좀 소개시켜드리면 민족교육운동입니다. 이 민족교육운동은 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제시기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일면 일교 정책, 초등학교가 일면 일교 정책이 되려면 1930년대에 가야 돼요. 그 이전에는 취학 연령이 돼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랬을 때 이 어린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또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시켜내는 그런 교육운동이 자발적으로 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저희들이 찾아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드셔도 이 분들 생각하시면 사무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 앞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도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도 이미 김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략하되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은 최종 완성이 아니라 국민 독립운동을 위한 서막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후속 작업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신해서 국민 독립운동가들이 남기신 어록을 대신 전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왕산의 일원경에 배입 동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이니 그가 온갖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빨리 대책을 세우자. 진군하여 이기면 원수를 보고 국토를 지키며 불행이 죽으며 같이 죽자. 배입 동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장진홍 의사가 1900에 보낸 총사안의 내용입니다. 내 육체는 이놈들의 손에 죽는다더라도 나의 영혼은 한국의 독립과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를 위하여 지하에 가서라도 싸우고 말겠다. 모든 의지를 주하시면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선탄 통탄생의 내용, 기하자 선사나 그리하여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사회에 유용한 재반 기관을 시설하여 현대 문화생활에 응함이 있으라. 이것이 곧 영광이며 공동의 행복을 정진합니다. 통탄생이라는 것이 말씀이고요. 조목하게 말씀을 더 전해드리면 국민 청년 제군이요. 제군은 한없이 무산 대중을 위하여 돈 없고 가난하고 이런 힘없는 대중들을 말하겠죠. 무산 대중을 위하여 정의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건전한 정신으로 일치단결하여 보조를 같이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개조하여 우리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투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상 김생의 주장인데요. 우리의 의식적 생명을 여지없이 유인하지 말고 우리의 약수민족 피압박 민족적 사상단체를 구성하여 예단민족의 고귀한 정신으로 깨끗이 독립보조를 취할 것이다. 이때의 독립보조는 바로 독립운동 저정으로 보이자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우리 독립운동사 승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 교수님께서 국민 근현대사로 시간여행을 함께 떠나 가이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가요?